안녕하세요. 오늘 잘 보내셨는가요? 바쁘고 힘들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랬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오늘 읽어볼 책은 시크릿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밀은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에 시크릿이라는 이 책과 DVD가 유명했기 때문에 모두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책 제목 비밀 그것은 무엇일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에 의해서 끌어당겨져 와서 그게 이루어진다.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모두 무한하고 유일한 힘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모두 정확히 똑같은 우주 법칙들을 따라간다. 우주에 흐르는 자연 법칙은 매우 정확해서 우리가 우주선을 제작하고 사람을 달에 보내고 우주선이 착륙할 시간을 극히 섬세하게 예측할 때 법칙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듯이 법칙이라 하면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관적으로 통하는 걸 법칙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또한 법칙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지금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끌어당김에 의해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우주의 모든 질서와 당신 삶의 매 순간을 결정하고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이 법칙이다.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든지 끌어당김의 법칙은 삶의 모든 경험을 빚어낸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현되게 하는 존재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생각으로 이 법칙을 실행시킵니다. 당신은 생각으로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비밀을 활용하여 풍족해졌다. 풍요와 부에 관해 생각하고 그와 상반되는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부였다. 그 사람들 마음에는 오직 부뿐이었다. 그러면은 부자가 됐다가 다시 모든 걸 다 잃고 다시 빈털터리가 됐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금방 일어나기가 쉽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이 비밀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를 인식했든 못했든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불을 끌어당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비밀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를 알려주겠다. 당신은 대단한 부자였던 어떤 사람이 돈을 다 날리고도 다시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해낸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바로 이때 그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부를 축적하자였다. 애초에 부자가 됐을 때도 바로 그 방법을 썼을 터. 그러고 나서 돈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해졌다. 부를 생각하는 쪽에서 손실을 생각하는 쪽으로 옮겨가서 결국 실제로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다 잃고 나자 더 이상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고 다시 부를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부를 되찾았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에 반응한다. 이 시크릿은 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 끌어당김의 법칙,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거를 끌어당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책을 읽다 보면은 너무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기 때문에 좀 읽다 보면은 지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이 시크릿을 끝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라보는 가장 쉬운 관점은 나 자신을 자석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자석은 물체를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끌어당김에 가장 가까운 물체가 자석이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을 자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원하기도 하는 그 돈이 내 몸으로 그 자석에 당겨지듯이 돈다발이 나한테 당겨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 생각을 했더니 저는 팔에 자석을 있다고 생각을 했더니 팔이 저릿저릿해 오고 뭔가 진짜 이렇게 끌려오는 그런 좀 정기적인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생기긴 하더라고요. 음, 어, 팔뿐만 아니라 온몸이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다발들이 나에게 끌려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자기력이 깃들어 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자기력은 바로 당신 생각을 통해서 방사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불쾌한 감정이 들고 했을 때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일들이 그렇게 당겨져 오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런 감정을 얼른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음악을 들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으면 얼른 음악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불쾌하고 안 좋은 감정들을 어떤 것을 애완견을 본다든지 아니면 아주 예쁜 어린아이를 생각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내 자신이 그 불쾌한 감정이 빠져나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원하는 대상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 대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동된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고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지금 당신의 삶은 지난날 당신이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과거의 한 생각 중에는 훌륭한 생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생각도 있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현실이 만족스러운가요? 어, 만족스러운 분들은 참 존경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고민거리도 많고 좀 그러시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음, 좀 반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전적으로 나와는 상관없이 펼쳐진 현실인가요? 안 그렇죠? 다 나와 음, 뭐 알든 모르든 내 생각이 많이 반영된 현실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어, 이게 맞든 안 맞든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끌어당겨서 우리 현실을 창조 안 한다고 쳐도 우리가
반성을 해볼 때 좋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우리가 전 책에서 그 음 김사문 저자님의 리듬을 봐서도 우리 뇌 구조에는 그 편도체가 있어서 그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편도체가 한 10%는 정확하게 어 음 결정을 정확하게 내리는데 나머지 90%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게 생존에 관계된 문제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해야지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너무나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불쾌하고 우울하고 그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생각을 하거나 또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나 쉽게 하거나 우리 자체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좋고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어 할 기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의 감정을 좀 되돌아보고 안 좋은 기분이나 불쾌한 감정들을 털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실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애완견한테 음 어떤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먹이를 주면서 강화를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듯이 우리한테도 그런 좀 관심과 그런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는 우리 감정을 내버려 두고 우리 잘못된 생각들을 너무 내버려 둡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은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또 하면 예를 들어 새 차를 모는 모습을 상상하고 필요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삶의 반려자를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또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계속 상상한다면 그 생각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파장을 계속해서 방사하는 셈이다. 지배적인 생각이나 마음가짐은 자석처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법이므로 마음가짐이 어떠하든 그에 어울리는 조건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생각은 자석이고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다. 당신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되어 같은 주파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죄송합니다. 전송된 것은 모조리 원점, 즉 생각을 했던 바로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우리는 인간 자석이자 인간 송신탑입니다. 우리는 우주로 계속 전파를 보내는 송신탑입니다. 우주는 무한한 우주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불러오는, 끌어당기는 그런 송신탑입니다. 그래서 항상 방송국에서 전파를 내보낼 때 얼마나 엔지니어를 두고 주의 깊게 잘못된 전파가 아닌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그 전파를 다룹니까? 우리 송신탑인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잘 관심을 가지고 잘 길러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전송한 생각의 결과로 돌아오는 그림은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이 아니라 바로 당신 인생에 나타납니다.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할 때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강력하고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 분명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꿈을 실현하지는 못하는 거지. 좋은 것을 끌어당겨라. 나쁜 것 말고. 문제는 이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의아해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는 생각과 말을 곰곰이 살펴보라. 법칙은 완벽해서 오류가 없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나 정말 저거는 싫어. 정말 저거 싫어 라고 하면은 우리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나 우주는 싫다 좋다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꾸 생각하면 많이 생각한 그거를 끌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싫은 거 저거 제발 저거는 피해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끌어당기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산처럼 쌓인 빚더미를 보고 끔찍해 한다면 바로 그 신호가 우주에 송신된다. 빚더미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상황이 더 굳어지게 될 뿐이다. 더구나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은 그 말에 표현된 감각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러므로 그것이 당신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나 계속 반복되죠. 우리는 우리 생각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혹여나 안 좋은 생각을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빨리 간파해서 그 정신을 전환시키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나의 정신을 빨리빨리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뒷장에 한참 뒤에도 나오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한테 어, 어떤 단체가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행진을 할 것입니다. 같이 참가해 주십시오라고 테레사 수녀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테레사 수님은 노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테레사 수녀님이라 하면 사랑의 그 대명사 아닙니까? 사랑. 근데 왜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같이 하겠다고 하지 않는지 참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만약에 평화를 위한 행진을 하겠다 하면 참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을 종식시킨 거나 평화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지만 평화에 집중을 하는 거지 전쟁을 종식한다라고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테레사 수녀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집중하는 곳에 끌어당김이 온다. 그래서 부정어도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전쟁을 종식한다. 이거 의미로는 좋은 거지만 그 끌어당김에는 그 집중하는 거, 전쟁, 거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중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중요한 법칙이 나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순종적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거기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당신에게 되돌려 보낸다. 이를테면 늦고 싶지 않아, 늦고 싶지 않단 말이야 하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그걸 원하는지 아닌지는 개의치 않는다. 그저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되돌려 줄 뿐이다. 그러기에 원하지 않는 것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해나 싫어에 관여하지 않는다. 당신이 뭔가에 집중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셈이다. 당신이 잠시만 코 좀 풀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상에 생각을 집중하고 그 집중력을 유지하면 그 순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뭐뭐 아나, 아니 혹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 당신이 부정어를 말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끌어당김을 시작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창조의 법칙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전 우주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당신은 생각과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다른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다. 양자 물리학에 아주 신비한 실험이 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실험인데요. 구슬 같은 그런 거를 이중 슬롯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구멍이 2개 뚫린 그런 종이나 그런 거에 구슬을 발사를 하면 발사된 그 벽에, 이중 슬롯을 통과한 벽에 구슬 같은 경우는 그 자국이 벽에 가서 이렇게 자국을 만들 때 구멍이 2개니까 그 줄도 2개가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벽에 그런 이제 공이 맞아 떨어진. 그리고 이제 파장을 구멍이 2개 뚫린 슬롯을 통과하면은 파장은 이렇게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두 구멍을 통과한 파장이 서로 간섭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벽에 나타난 거는 간섭 효과 때문에 자국이 여러 개의 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서로 간섭을 해서 공처럼 이렇게 턱 가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간섭을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벽에 무늬를 이제 여러 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간섭 효과 때문에. 이거 저기 유튜브나 인터넷에 한번 이중 슬롯 실험이라고 한번 봐보세요. 제 설명보다 이거구나 하고 바로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에 미분을 했을 때 우리 몸 살, 피, 뼈, 그 다음에 세포, 기관, 세포 계속 쪼개봤을 때 맨 끝에 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자를 이중 슬롯 그것을 통과를 시켜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학자들은 전자를 구슬처럼 가장 작은 알맹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슬을 이중 슬롯에 통과시킨 것처럼 구멍이 2개니까 통과해서 2개의 줄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자를 쏘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웬걸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했던 그 전자가 이중 슬롯을 통과하고 나서 나타난 양상이 파동이 나타냈던 양상처럼 여러 줄의 선을 만들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한테 발칵 뒤집혀졌죠. 쪼개서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입자가 아니고 파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구멍 2개를 통과하는 이 입자가 서로 간섭을 했나? 아니면 그 전자를 너무 많이 쏘아대서 파장처럼 어떻게 간섭 효과를 내게 만들어 버렸나? 그래서 전자를 하나씩 쏘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자를 한꺼번에 쏟는 게 아니라 하나씩. 그래서 구멍 2개 중에 하나만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니까. 하나씩 쏘면은 구슬처럼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하나씩 쏘아봤는데 아니에요. 간섭 효과도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제된 실험을 했는데 벽에 나타난 그 그림은 서로 간섭 효과를 줬던 그 파장,
파장들처럼 그렇게 나온 거예요. 또 하나씩 하나씩 쌓았는데 정말 이 실험을 했던 과학자들은 정말 설렜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거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나가는 거죠, 실험이. 그 이중슬러 바깥에다가 그 카메라를 놓자. 그래서 이 전자가 각 어느 구멍을 통과하는지 한번 봐보자. 하나씩 쏘았을 때 이 구멍을 통과했는지 저 구멍을 통과했는지 그렇게 그 이중슬롯 앞에다가 그러니까 벽과 이중슬롯 사이에다가 그 카메라를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를 하나씩 하나씩 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은 다만 이 전자가 어느 구멍을 통과하는지만 이 관심이었지 그 벽에 나타난 그림은 달라질 거라고는 전혀 또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이번엔 아까랑 실험은 똑같았는데 벽에 나타난 그 선이 이제는 그런 파장의 그 여러 선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번엔 두 줄로 나타난 거예요. 그 구슬을 쏘았을 때 나타난 그런 그림처럼. 전자를 하나하나 쏘는 것도 똑같았고 이중슬롯 그것도 변함이 없었고 그냥 이중슬롯 어느 구멍을 통과하는가 하고 카메라만 놨을 뿐인데 벽에 나타난 그림은 아까와 전혀 달라진 거예요. 이 실험을 했던 과학자들은 정말 진짜 아,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그런 현장 한가운데 있죠. 근데 이 실험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웃기는 소리 하네. 뭐 그래. 그래가지고 모든 과학자들이 다 했는데 다 일치하는 거예요.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크릿은 그 양자 물리학의 이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의 파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시하고 그 카메라처럼 집중을 했더니 구슬과 같은 그런 고체가 나타내는 물체가 나타내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어요. 이 시그릿을 뒷받침하는 게 양자 물리학에서 끌어온다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다 아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신기하죠, 이 실험. 상황은 똑같은데 어떻게 그 관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주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 주시를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파동이고 주시를 하면 입자고 이거를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는 어떤 정말 의미는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끌어당김. 그래서 어찌됐든 끌어당김을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이 끌어당김 할 때 조심하십시오. 생각은 정말 우리가 관찰자가 돼서 우리 생각을 진짜 어, 잘 정돈을 해야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할 때도 끌어당김이 되어버리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내가 안 그랬는데 라고 절대 발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그냥 자동으로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딱 뭐 하나 딱 마음에 안 들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뭘 보고 배운 거야? 난 정말
저 사람 정말 싫어. 난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저 사람처럼 되는 걸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할 때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는 어디서나 이거는 어디서나 그래요. 잠들기 직전, 그 다음에 깨어났기 직후. 그때는 우리가 의식이 많이 이제 잦아들 때, 그때는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가장 이렇게 근접해 있을 때 그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는 이런 최면이나 명상이나 이런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할 때도 명상을 하라고 하는 게 이런 잠재의식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쓰지 마시고 음, 자기가 꿈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끌어당기면서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끌어당김의 법칙은 계속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어,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생각으로 삶을 만든다. 항상 생각하니까 항상 창조하는 삶을 사는 셈이다.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 바로 그것이 당신 삶에 나타나리다. 아, 여기서 이제 로보트라는 학생에 대해서 이해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 로버트라는 학생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나는 동성애자인데 회사에서도 동성애자라고 사람들이 놀림을 받고 길을 지나갈 때도 저 새끼 저 사람 동성애자 하면서 괜히 시비를 걸고, 또 이 로버트라는 사람의 꿈이 스탠드 저기 코미디언인데 그 이제 무대에 섰을 때도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동성애자 막 욕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막 편지를 써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을 때 이제 이 편지를 받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는 이제 박사님이 당신 이메일을 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동성애자로서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이렇게 미움받고 저렇게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고, 당신의 생각을 좀 어, 전환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메일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버트는 아, 그랬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완전히 이제 다른 밝은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조금이라도 이제 우울한 생각이 들거나 뭐 그랬을 때는 얼른 음악을 듣는다든지 계속 이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났더니 정말 자기 회사에서 자기를 미워했던, 그렇게 증오했던 사람들은 뭐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거나 하면서 그런 현실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길 가도 누구 하나 시비하는 사람이 없고 어 스탠드 코미디언으로 이제 무대에 섰을 때도 전혀 뭐 너의 성 정체성이 이러니 저러니 없고 그냥 순수하게 그 자기 코미디에 웃고 그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랬다고 합니다. 우주는 판단하고 가리지 않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없다. 삶은 우리의 주된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지상에 살아 움직이는 만물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라간다. 사람이 다른 생명체와 다른 점은 분별력이 있다는 사실, 자유의지를 써서 자기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하여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이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자기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라. 그거는 정말 어찌됐든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물 좀 먹고 할까요? 아, 이거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 할게요.
그랬을 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제 알파부터 거의 오메가까지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스킬들이 있습니다. 작은 스킬들이 일단 구하라. 그리고 믿어라. 어떤 거든 믿지 않으면서 그냥 생각만 한다는 건 우주도 안답니다. 그런 건 우주도 안답니다. 그래서 좋은 걸 생각했을 때 뭐 만약에 나한테 이번 달까지 음, 100억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스스로 믿지 않죠. 뭐 재벌들은 그런 좀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 생각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 뭐 하고 그냥 이번 달 말에 100억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했을 때 믿지 않았을 때는 우주도 그 조롱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고 믿고 그리고 그거를 얻어라. 얻고 나면 어때요?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느껴라. 그 소리입니다. 이번 달 이번 달 말에 뭐 300만 원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300만 원이 잔고에 들어온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표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 금액은 여러분 마음이지만 그랬을 때 잔고에 300만 원이 들어와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그 들어왔을 그 통장을 보고 봤을 때 그 기쁨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만끽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끽하는 이런 에너지들이 끌어당김의 에너지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만끽하십시오. 충분히 만끽한 만큼 그것들이 강력하게 끌려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끌어당김 중에 시각화 그 다른 데서는 보물지도라고도 하는 데도 있고 비전 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이거는 어떤 사람도 효과가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책에서 보면은 자기가 갖고 싶은 집 사진으로 자기가 항상 볼 수 있는 데다가 붙이세요. 자기가 만약에 가족하고 이번에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뭐 어디 유럽 여행을 하고 싶다. 동남아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동남아 가고 싶은 곳 아니면 유럽 가고 싶은 곳 가족들 사진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거 그런 거를 붙여 놓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바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싶으면 그 차의 사진을 붙여 놓으시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만끽하세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만끽하세요. 내가 이루었다고 만끽하는 그 기쁨만큼 끌려오니까 이거는 효과가 엄청 강력합니다. 음, 이거는 효과를 본 사람도 많고 저도 효과를 받고 그 어떤 저자들도 다 강력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도구를 안 쓰면 바본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 만드신 분들은 적용하고요. 안 만드신 분들은 당장 시작하십시오. 비전 보드, 보물지도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시각하십시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사건이나 순간이 있다면 모두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시 마음속에서 그려라.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부에 집중하세요. 결핍에 집중하면서 돈을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원하는 만큼 돈이 있다고 가정하고 상상하면 도움이 됩니다. 부자가 된 것처럼 연기하고 돈을 좋게 생각하세요. 돈을 대하는 감정이 바뀌면 돈이 더 많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 졸부 가진 놈들이 더해. 뭐 어찌 됐든 알게 모르게 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거를 인지하시고 그거에 대한 돈에 대한 이미지, 느낌을 좀 세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돈을 좋게 생각하십시오. 돈에 대한 감정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돈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기뻐하는 그거를 만끽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거 살 수 있어 가능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사고방식이 바뀌어 돈을 대하는 감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된 만약에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2배 뛰었다. 아니면 땅을 샀는데 땅이 뭐 몇 배로 뛰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배 아프시죠? 어? 뭐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시죠. 왜냐면 우리 몸 안에는 5살짜리 어린아이 그 편도체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어, 그 현대의 가장 무서운 괴물 경쟁. 그거를 생존이라고 연결해서 바로 막 부정적인 감정을 막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항상 우리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어, 아,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너무 좋겠다. 너무 잘 됐다. 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볼 때마다 돈을 줌으로써 더 많이 끌어당겨라. 돈을 후하게 베풀면 난 충분히 있어 라고 말하는 셈이다. 네, 돈은 돌다라는 의미에서 돈이 된 거죠. 돈을 쓸 때도 기쁘게, 어? 기쁘게 쓰시고, 써야 할 일이 있으면 흔쾌히 쓰시고, 그리고, 저 돈은 다시 나에게 2배로, 나에게 5배로 들어올 거니까, 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흔쾌히, 기분 좋게 쓰십시오. 그래야 돈이, 나의 에너지를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통장 잔고가 쏙쏙 늘어나는 상상을 하십시오. 생각의 저울이 부 쪽으로 기울어지게 생각을 하십시오. 부를 생각하십시오. 인간관계의 비밀. 여기서 재밌는 애가 있는데, 이 시크릿의 비밀을 아는 여자분이 영화 미술 감독의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 그림들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려진 그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림들이 다 이렇게하고 그 미술 감독을 안 보려고 하는 그런 포즈로 그렇게 그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 시크릿을 아는 이 여자분이 미술 감독한테 당신 여자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죠? 좀 사람이 잘 없죠? 좋은 사람이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래. 당신 그림에서 이미 그렇게 여자들이 등 돌리고 당신을 안 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당신한테 좋다고 하겠습니까? 어, 당장 이 그림을 당신이 좋아하는 그런 에너지를 품는 그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래서 이 남자가 그렇게 긍정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녀 3명이 서로 자기를 만나달라고 어, 그렇게 역전이 생활이 역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느 날 이제 살다가 또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림 잘 그리는 너 가져가고 행복하게 사는 그림을 그리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역시나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어,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인간관계에 어 이 시크릿을 연결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환경이 자신의 바람과 상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채워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줄 게 없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면 사랑을 가로막게 되고 자신을 계속 나쁘게 여기게 될 상황과 사람을 더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신의 좋은 점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좋은 점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잘 흘러가려면 상대의 장점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점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일단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뭐 이쁜 여자 끌어만 생각해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죠.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기 자신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고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과 환경이 자식이 바람대로 되도록 자기 자신을 좀 먼저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남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으려면 일단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채워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줄 게 없게 됩니다.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면 사랑을 가로막게 되고 자신을 계속 나쁘게 여기게 될 상황과 사람을 더 끌어당기게 됩니다. 일단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자기 자신한테 먼저 쓰십시오.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친절하고 사교성이 풍부하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고 끌어당기십시오. 이렇게 일단 이런 끌어당김이 돼서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얼굴이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그렇게 예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으로 보면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어떤 에너지가 막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해서 자꾸 쳐다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먼저 내 자신한테 풍겨 나올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좀 자기 자신의 좋은 이미지상을 자꾸 생각해서 음, 일단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와 파장이 비슷하니까 끌어당겨지는 거죠. 그리고 설령 나와 파장이 다른 사람도 나의 파장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다. 이 인간관계도. 어떤 수도를 하는 그런 쪽에서도 뭐,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도를 많이 닦으신 분들은 이 에너지가 굉장히 파장이 크고 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평범한 사람이나 좀 나쁜 사람도 이 파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 스승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부터 일단 스승의 그릇이 되고 자리를 차지하고 한다고 합니다. 건강도 역시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 너무 잘 알죠 이제 이미. 자,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는 위약 효과라고 해서 진짜 그 약효가 있는 약성분이 있는 약이 아닌데 그냥 약처럼 생긴 그냥 안에는 뭐 설탕이라든지 그런 알약인데도 그거를 먹으면
약을 먹었으니까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정말 약효에 의한 약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의한 치유가 됩니다. 그거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거든요. 자, 플라시보 효과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드러내는 한 가지 사례이다. 환자가 정말로 약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자신이 믿는 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완벽한 건강에 집중하기는 외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비록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걷는다 할지라도 아주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막 활동적으로 걷고 막 기뻐하고 막 그 생기가 넘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 내 몸이 끌어당깁니다. 완벽한 건강에 집중하기는 외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웃음은 기쁨을 끌어당기고 부정성을 내쫓으며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웃음은 기쁨을 끌어당기고 부정성을 내쫓으며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합니다. 이 우주에 가장 강력한 어, 끌어당김이 웃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닉네임을 하하하나 호호호로 바꿀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음, 하하하 호호호 자체가 에너지고 우주를 깨뜨리는 에너지고 우주를 잠깨우는 에너지고 파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그 생각이 좀 혼탁할 때 하하하 호호호로 이 타키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웃음, 강력한 효과. 웃음은 기쁨을 끌어당기고 부정성을 내쫓으며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한다. 질병은 병에 대한 생각과 관심과 관찰 때문에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느끼면 거기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자기 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 병이 더 나빠지게 만들 뿐이다. 차라리 좋은 것에 관해 대화하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강력하게 생각하라. 우리 옛말에 병은 자랑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 조상분들이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병을 생겼어도 얘기를 안 해서 그 병을 키운단 말입니다. 병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병원에만 가면 적절히 치료만 해도 그 호미로 막을 수 있었는데 끙끙 속으로 쌓아두고 그냥 감춰두고 하면서 끙끙 앓기만 하다가 큰 병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병을 자랑하라 이 말이지, 이렇게 자꾸 아유 아프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아유 여기 내 몸이 왜 이러지 라고 끙끙 앓지 말라는 말입니다. 질병은 병에 대한 생각과 관심과 관찰 때문에 몸에서 더 떠나지 않는다.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느끼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사람들이 자기 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 병이 더 나빠지게 만들 뿐이다. 차라리 좋은 것에 관해 대화하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강력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 엄마의 병이 나으면 어디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또 엄마가 좋아하는 꽃을 사고 또 엄마가 좋아하는 뭐 호수공원을 걷고 또 배드민턴도 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엄마랑 그 산책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좋은 에너지로 그 관심을 바꿔서 그 좋은 에너지로 끌어당김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자기 자신 또한 유도하고 그렇게 병에 집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자꾸 아프다 아프다 하면 더 아프거든요. 노화에 관한 믿음은 모두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런 생각들을 의식에서 모두 내쫓아라. 건강과 영원한 젊음에 집중하라. 이제 2018년이 된 지 한 3일 됐거든요. 나이 1살 더 먹었다고. 아휴, 이제 나이만 먹고, 아휴, 진짜 인생 즐거움 기대할 것도 없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국에, 어떤 할머니가, 유럽 쪽인가 80세 된 할머니가 있는데요. 그 할머니가, 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그 할머니를 보러 갑니다. 왜 보러 갈까요? 할머니가 병원에 있는 거는 뭐 비일비재한데, 근데 이 할머니가 어, 나이는 80세인데 몸은 20대 아가씨예요. 생각이 이렇게 지배합니다. 이 할머니가 이렇게 20대 아가씨로 있는 이유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20대 때 약혼자가 자기를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갔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먹고 이 할머니가 정신병을 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약혼자가 자기한테 프로포즈하러 온다 라고 생각이 고정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생각,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있는 건 솔직히 정신병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생각에 의해서 80이 됐는데도 지금도 늙지 않고 20대 아가씨의 그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거, 노화, 늙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끌어당기지 마시고 젊음, 우리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대, 30대. 그 아름다운 그 기억을 자꾸 떠올리고 내가 정말 마음만은 그때이지 않습니까? 마음만은 그 20대, 30대이지 않습니까? Why not? 자꾸 그 젊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또 분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내가 여자면 정말 그 잘생긴 남자 사진첩을 가지고 아침마다 그 사진첩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서 사랑을 그 설레임을 불러일으키는 분도 있고 또 남자분이라면 아름다운 여자의 사진첩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랑에 대한 설레임을 간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젊음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꽃밭을 가꾸듯이 우리 자신들도 좀 가꾸십시다. 노력 좀 하십시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책들을 많이 보는 것도 솔직히 우리가 너무 노력은 안 하면서 살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질병과 노화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 귀 기울이지 마라. 부정적인 인식은 당신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건강에 대한 비밀도 했고, 이제 세상에 대한 비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주는 풍요롭습니다. 솔직히 이 사람도 돈 생각하고 저 사람도 돈 생각하고 뭐 다 그래 다 가져가 버리면 나한테 끌려오는 게 뭐 있겠어? 저 사람도 뭐 행복을 생각하고 이 사람도 행복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면 나한테 행복함이 오겠어? 천만의 말씀. 우주는 무한합니다. 무한대. 우리는 그 무한함을 모르니까 무한합니다. 우주는 풍요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져도 차고 넘치도록 우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히 놓으시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시고 명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그 대상에 강력한 감정을 품고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뭔가를 바꾸려면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과 감정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라. 뭐, 부정적인 일에 집중해서는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없다. 부정적인 사건에 집중하면 그런 사건이 더 많아지게 될 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그런 사건이 많아진다.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신뢰, 사랑, 풍요, 교육, 평화에 힘을 모아라. 세상은 모두가 잘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자원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삶은 풍요로워야 한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으로 무한한 공급원을 활용하여 소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찬양하고 축복하면 불화와 부정이 해소되고 가장 고차원적인 주파수인 사랑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무언가 부족할까봐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욕심내시고 끌어당기시고 만끽하십시오. 자, 그리고 당신의 비밀.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다. 이거는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다. 아까 양자 물리학에서도 그 전자를 쏘았더니 파장이 나타났죠. 관찰하기 직전에 그냥 있는 대로 쐈더니 파장이었습니다. 즉 에너지였습니다. 근데 관찰을 했을 때 그게 그 구슬처럼 입자가 된 거지,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파장이었습니다. 에너지였습니다. 당신은 에너지 자석이므로 모든 것에 자기장을 형성하여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당신 스스로 자기장을 띄고 그것을 향해 움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요.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꿀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순수한 본질은 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우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우주의 운명을 만드는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가꿔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아이디어 공급원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발견과 발명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우주의 마음에 존재하면서 인간이 와서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모두 하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계시죠? 산과 골짜기가 하나이듯이 나와 당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되면 그거를 아니타 죽음에서 돌아온 분이 계십니다. 아니타 무르잔인가? 그분도 이 말을 해요. 사후세계에 갔더니 나는 나 혼자가 아니더라. 나는 전체와 연결되어 있더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꽤 많은 학자들이 하고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모두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조상들을 따져봤을 때요. 우리의 부모님 계시고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시고 그렇게 쭉 올라갔을 때 저 같은 경우 36대 손이거든요. 근데 30대만 해도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을 다 모아놨을 때 10억 명이 넘습니다. 그 조상들한테 유전자를 타고 왔을 때, 저한테 이제 마지막 유전자가 왔을 때, 이 유전자 안에는 얼마나 많은 조상들의 그 기록들이 있겠습니까? 유전자는 타고 내려오니까. 저 유전자 안에도 이미 10억 명이 넘는 우리 조상들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가 아니죠. 이미 저는
그 10억 명이 넘는 분들이고 나와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날 있었던 어려운 일과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인식을 놓아버려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이는 자신뿐이다. 그렇죠? 지난날 있었던 어려운 일과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인식을 놓아버려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이는 자신뿐이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생각들이 정말 순수하게 나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걸까? 아니면 사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는 좋은 거 저거는 나쁜 거로 이미 좀 체면을 당해 온 생각들인가? 좀 깨름직하지 않은 부분을 좀 느꼈죠. 아, 다시 내 자신만으로 다시 규범이나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다시 창조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소망을 이루는 쉬운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의 힘은 생각에서 비롯되므로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이렇게 졸면 안 됩니다.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창조주이니까요. 바꿔 말하자면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시크릿에 대해서 대강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인생이라는 칠판에 써넣어라.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운명이라는 칠판에 기록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내가 뭐 주부가 되고 싶으면 주부, 아니면 내가 가수가 되고 싶으면 가수, 그렇게 쓰는 사람은 저입니다. 끌어당김에 의해서 그 칠판을 하나하나 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웃음, 행복입니다. 당신이 무언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끌어당기십시오. 그랬을 때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그걸 만끽하는 그 희열, 황홀함, 행복, 만족감, 그런 것들입니다. 내면의 힘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힘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웅대함을 받아들일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은 창조자이니까요. 얼마나 웅대합니까? 우리는 멋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람을 한계에 가두는 생각을 버리면 인간의 참된 웅대함을 모든 창조적인 분야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기쁨이 느껴졌는지 모르겠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자문하십시오. 기뻐하는 일에 몰입하면 기쁨을 발산하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일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자신의 칠판에 자신이 다시 쓰셔야 합니다. 사회관념에 의해서 우리는 많이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기쁨을 느끼고 기뻐하는 일에 몰입하면 기쁨을 발산하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일이 더 쏟아지기 때문에 다시 자기 자신을 다시 창조하십시오. 이제 비밀에 담긴 지식을 배웠으니 이로써 무엇을 할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좋다. 힘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시크릿에 대해서 이 책에 적어도 이 책에 있는 것들은 다 숙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끌어당김이 맞든 안 맞든 좋은 생각을 가려서 하는 거는 분명히 중요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각화해서 쳐다보는 것은 자기 잠재의식에 어마어마한 파동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꽃밭을 가꾸듯이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는 뽑아주고 우리 한번 같이 가꿔 봅시다. 여러분 힘내세요. 행복하세요.